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97페이지 연습도면 9번 모의고사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면 해독부터 하겠습니다. 부품도를 보고 형상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 조립도를 보고 각 부품의 조립, 작동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2번 부품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립 부분에 틈새가 발생하도록 출력 공차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조립부를 보도록 할게요. 조립부의 기준 치수, 이쪽 구멍 부분으로 여기에 축이 조립이 되죠. 그럼 9보다 작아야지만 틈새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부에 출력 공차 마이너스 1mm를 적용을 해서 지름은 8로 모델링을 할 거고요. 이 폭 사이로 2번 부품에 여기에 폭이 조립이 됩니다. 기준 치수 10에 출력 공차 마이너스 1을 적용을 해서 A부는 9mm로 모델링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목깎이는 R3으로 적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려져 있지만 치수의 지시가 없는 목깎이, 여기 총 두 곳에 목깎이 R3을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모델링 진행하겠습니다. 새 문서 부품 스케치, 정면도에 스케치를 할게요. 원을 그리고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이제는 단축키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형태 잡고 나머지 치수 기입할게요. 그 다음 돌출을 하겠습니다. 돌출을 할 때에는 저는 양옆으로 돌출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 평면이 가운데에 있도록 양옆으로 돌출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2번 부품을 모델링을 할 때에도 작업 평면이 가운데로 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조립품을 생성을 할 때 두 개의 부품에 모두 가운데에 작업 평면이 있기 때문에 조립 구속 조건을 주기가 좋습니다. 양옆으로 거리는 18. 그 다음 구멍을 파줘야 되겠죠. 이쪽 면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하게 되면 돌출을 할 경우 구멍이 이렇게 파여지게 돼요. 작업 평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제시된 형상과는 완전히 다른 형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랫면에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고 F7번 단면 보고 수평 구속 조건으로 원점과 수평,
나머지는 구성선, 돌출, 영역 선택하고 양쪽으로 아주 크게 차집합, 목깎기 3, 그 다음 이쪽에 비번호를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앞쪽 면 직선을 그리고 구성선 변경. 이때 직선을 이용을 해서 문자를 기입을 할 거예요. 형상 텍스트, 이게 방향 잡기가 가장 좋습니다. 형상 텍스트, 직선 선택, 비번호 01. 저는 크기를 7로 하고 방향을 바꾸도록 할게요. 확인. 위치 적절하게 맞춰주시고 모형에서 돌출. 문자 선택하고 차집합 1mm 정도만 파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돌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문자의 글꼴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저장할게요. 컨트롤 S.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그 해당 폴더에 비번호 01 그리고 부품 1번 저장. IPT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비번호 01 1번 부품 스텝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스텝 파일. 옵션에서 214 자동 설계 선택을 하셔서 확인, 저장. 두 번째 부품 모델링 하겠습니다. 새 문서 부품. 스케치 정면도 원을 그리고 이 원의 크기는 7.5 곱하기 2, 지름값 15. 다음 돌출. 양쪽 방향으로 작업 평면이 가운데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공차를 적용을 한 값 9. 그 다음 정면도에서 스케치 F7번 단면 보고 원. 출력 공차 적용한 값 8. 그 다음 돌출. 양쪽 방향으로 18. 목깎기 그려져 있지만 치수의 지시가 없는 부분에 목깎기는 R3. 확인. 저는 잘 보이도록 색상을 변경을 할게요. 확인. 컨트롤 S 저장. 비번호 01 부품 번호 02번 IPT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네, 스텝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비번호 01, 부품번호 2번. 새 문서, 조립품. 네, 고정시킬 부품을 먼저 불러와야 되겠죠. 1번 부품을 불러올 거예요. 그 다음 2번 부품을 불러오겠습니다. 2번 부품이 1번 부품으로 조립이 될 수 있도록 조립을 위한 조건을 마련을 해 볼게요. 우선 이 2번 부품의 가운데에 있는 평면과 1번 부품의 가운데에 있는 평면, 면과 면이 일치돼야 되고, 그 다음 중심축과 중심축이 일치돼야 되겠죠. 축과 축 일치. 이 두 개의 조건만 만족을 하면 됩니다. 구속. 1번 부품의 가운데 있는 평면, 2번 부품의 가운데 있는 평면. 이때 조립 방향을 잘 확인을 하셔서 솔루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확인. 구속. 축과 축 확인. 네, 제시된 도면과 방향이 맞죠? 간섭 분석을 해볼게요. 전체 다 선택을 해서 간섭 분석. 네, 간섭이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 조립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출력 공차가 잘 적용이 됐는지 볼게요. 측정. 이 면과 이 면 0.5, 이 면과 이 면 0.5. 네, 총 1의 출력 공차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원 9, 원 8, 총 1mm의 출력 공차가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틈새도 완벽합니다. 저장을 하기 전에 출력물 부착 방향을 고려를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베드에 안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 서포트들이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포트들이 생성이 될 겁니다. 이쪽 부분은 공간이 좁아서 제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렇게 출력을 한다면 여기에 소프트들이 많이 생성이 될 거예요. 여기도 제거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금 이쪽 부분이에요. 모델링 상으로는 여기 부분의 틈새가 엄청 넓어 보여요. 여러분들 책상에 있는 자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0.5mm가 얼마나 좁은지. 지금 이 사이의 간격이 0.5예요. 여기에 서포트들이 다 생기겠죠. 0.5라는 간격은 매우 좁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눕혀서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붙어버려요. 서포트를 제거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방향은 매우 좋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 이렇게 출력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 서포트들이 많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아까 방향보다는 서포트가 덜 생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이 2번 부품을 이렇게 출력을 한다면 이쪽에도 서포트가 많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출력을 한다면 이쪽 일부분만 서포트가 생성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연습도면 9 모의고사는 화면에 보여지는 출력물 부착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저장을 할게요. 정확하게 각도 구속 조건을 주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이제 세워서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비번호 01 그리고 03 조립품 저장 파일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스텝 파일로 저장해야 되겠죠. 03 저장
파일,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STL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옵션, 단위 밀리미터, 해상도 높음. 단위는 센티미터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제품이 엄청 작게 나와요. 무조건 실격이에요. 단위 가장 중요합니다. 밀리미터, 해상도 높음 확인. 파일명은 04, 비번호 01, 파일명 04, STL 저장. 큐라를 실행하겠습니다. STL 파일을 드래그를 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출력물을 선택을 해서 출력물 부착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바닥에 놓기. 이건 꼭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 층 높이, 레이어 높이 0.2, 벽 두께 0.8, 상단 하단 0.8, 내부 체온 밀도 20, 프린팅 온도 210, 빌드 플레이트 온도 50, 프린팅 속도 60, 리트랙션 활성화 체크, 프린팅 냉각 체크, 서포트 생성 체크, 서포트 종류 어디에나, 오버행 각도 50도, 서포트 상단 바닥 거리 0.2, 서포트 인터페이스 사용 체크 해제, 빌드 플레이트 고정 유형 레프트, 추가 여백 3mm. 그 다음 슬라이스. 출력 시간이 1시간 25분이죠. 제한된 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 출력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레이어의 높이를 더욱더 높이거나 크게 하거나, 또는 내부 체험의 밀도를 더욱더 작게 하거나, 프린팅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하거나, 저는 여기서 내부 체험 밀도를 15%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슬라이스. 그 다음 레프트를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레프트 2, 슬라이스. 네, 1분 정도 더 줄여야 되죠. 그러면 속도를 조금 더 올릴게요. 62. 네, 1시간 20분 제한된 시간 안에 딱 맞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보기. 한 층 한 층씩 보면서 잘 출력이 되는지 검토를 해야 돼요. 레프트 잘 생성이 되죠. 그 다음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에도 서포트가 잘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모두 잘 나옵니다. 대부분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시험에는 이러한 축을 갖고 있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축의 방향과 이 베드는 이렇게 수평으로 놓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이쪽 부분에, 원은 이쪽 부분에 아주 조금의 서포트만 생성이 돼서 출력을 완료한 이후에 서포트를 제거를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기 부분에 서포트가 조금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 부품을 약간만 이렇게 흔들어도 여기에 서포트가 쉽게 제거가 돼요. 완성이 됐습니다. 파일의 저장. 동일한 폴더에 비번호, 그 다음에 4번, 확장자는 G코드로 저장이 돼요. 저장. 최종적으로 파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델링 파일 총 4개, 조립품 스텝 파일, 조립품 STL 파일, 조립품 G코드 파일. 이렇게 총 8개의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방금 저장했던 G코드 파일을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3D 프린터에서 이 G코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의 전원을 켭니다. 노즐의 온도 210도, 베드의 온도 50도로 설정을 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컨트롤, 템퍼러처, 노즐, 베드의 온도 50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노즐 온도 210도, 베드의 온도 50도로 설정이 됐습니다. 설정 온도에 따라서 현재 노즐의 온도와 베드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온도를 조금 더 쉽게 설정을 하려면 버튼을 누르고 프리페어에서 가장 아래쪽에 프리히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리히트 PLA 버튼을 누르고 첫 번째 PLA는 노즐의 온도를 200도로 설정을 하는 것, PLA END는 210도로 설정을 하는 기능이고요. PLA BED는 베드의 온도를 50도로 설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노즐의 온도와 베드의 온도가 설정 온도까지 도달했습니다. 필라멘트가 배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프리페어, 무브 엑시스, 익스트루더, 무브 10mm, 익스트루더 값을 약 20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노즐을 통해서 필라멘트가 배출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와 노즐의 높이를 사전에 맞춰놨기 때문에 베드 레벨링을 따로 진행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동식 디스크를 삽입하겠습니다. 이동식 디스크를 삽입을 할 때 딸깍 소리가 나도록 삽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고 SD카드를 삽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터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니트 TF 카드 선택, 그리고 프린트 프롬 TF 선택, 01-04 G코드 실행하겠습니다. 노즐과 베드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첫 번째 층이 출력이 될 때 베드 위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 레이어가 잘 부착이 된다면 출력물은 완벽하게 출력이 진행이 됩니다.
노즐을 원점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3D 프린터의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전원을 끕니다. 출력이 끝났습니다. 스크래퍼를 이용을 해서 출력물을 떼어냅니다. 후가공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실기시험 보실 때에는 다양한 크기의 공구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출력물의 크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공구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는 이렇게 큰 크기의 공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후가공을 진행해 볼게요. 바닥 쪽에 있는 것을 레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포트라고 하고 움직이는 부분에 서포트가 아주 조금 생겼어요. 우선 롱노즐을 이용을 해서 레프트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제거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출력물의 일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후가공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칼 또는 조각칼을 이용을 해서 이쪽 부분을 살짝 긁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서포트를 제거를 하는 거죠. 힘으로 이 작동이 되는 부분을 비틀어도 되긴 하는데 지금 이쪽 부분이 파손될 수도 있어요. 파손이 되면 실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는다면 최대한 조립부에 서포트를 제거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남지 않는다 라고 하면 손으로 힘을 주어서 비틀거나 또는 이런 큰 공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비틀어도 좋습니다. 서포트와 레프트를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볼게요. 네, 잘 움직이죠? 네, 이렇게 작동이 되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